지난해 무려 7조 원을 들여 미국 내 호텔 15곳을 인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던 미래에셋그룹이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자 측의 계약 위반 사항 때문에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수를 못하게 된 것이 더 이득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인수 계획이 틀어졌는지, 또 미래에셋 측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호텔 인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인수하려고 한 호텔 중 일부의 소유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이 지난해 호텔 인수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은 호텔 인수 계약을 맺기 전,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이 일부 호텔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허위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려 이 문제는 해소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2월 말 또 다른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미국의 기관에서도 해당 호텔을 제외하고 보증해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문제에 대해 15일 이내에 설명해달라고 안방보험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계약 해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호텔 인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미래에셋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안방보험 측에서 계약을 이행해달라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다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입하려는 물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3자의 사기 행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셋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그런 절차도 함께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약금으로 낸 돈이 꽤 되죠? 그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에셋이 납입한 계약금이 굉장히 큰데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약 7,100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약 8%에 달합니다. 예. 금융투자업계에선 인수하려는 호텔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계약금은 대리인은 에스크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래에셋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계약금 반환은 이제 판결 이후 곧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또 미국 법원에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줄지 이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사안이 되고 난 이후에 미래에셋으로의 어떤 득과 실을 한번 가늠은 해봐야겠는데 사실 기대는 컸던 사업이었으니까 이게 안 된다면 글쎄요 이걸 타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실망감은 없지는 않겠네요. 네, 실망감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은 이번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 모든 부동산 딜을 올스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면서 이 해당 호텔 인수에 올인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하지만 이번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서 결국 투자 기회만 날린 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호텔 인수 무산에 대해서 아쉬움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한 번에 15개의 호텔을 모두 인수하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15개의 호텔을 각각 하나씩 나눠서 또 인수하려면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도 많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제가 질문할 때 실망감이 없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게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잘 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이 호텔 업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일부 미국 호텔은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딜이 진행됐다면 미래에셋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호텔업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 미래에셋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리조트와 호텔 투자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가 무산되면서 호텔과 리조트 비중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호텔 인수 이후에 미래에셋이 셀다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미래에셋이 이번에
이번 딜에서 감당해야 될 이제 지분 투자금도 무려 2억 달러, 이제 하나로 따지면 2조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막대한 자기 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예,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이제 대규모 유동성을 소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